싸구려가 내 딸 목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갖다 버려. 장모는 사위가 밤새워 만든 결혼기념일 선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그따위 걸로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버스나 모는 주제에 감히 내 딸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어. 최고급 레스토랑 안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는 가운데 장모는 사위의 자존심을 짓밟다 못해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사위는 쫓겨나듯 자리를 떠야 했고 장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천한 버스 기사라고 무시했던 그 사위의 손에 거대 기업인 신성그룹의 목숨줄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장 화려한 곳에서 시작된 몰락,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통쾌한 반격.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르카디아 레스토랑의 VIP룸은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답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코스 요리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신세경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맞은편에 앉은 사위 강태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시 출근이었나? 세경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태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새벽부터 고생이 많네. 그 큰 버스 핸들 잡느라 손목 안 아픈가? 세경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지수랑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그런 말씀은. 태호 옆에 앉은 신지수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내가 이 비싼 레스토랑 예약해 준 거 아니니? 근데 너희 남편은 내 딸한테 뭘 선물했는지 궁금하네. 세경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듯한 소박한 포장이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태호가 지수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수가 상자를 열자 작은 교통신호등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버스 운행 중 보는 신호등을 형상화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와, 오빠. 이거 직접 만든 거야? 지수가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응,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태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런 값싼 물건이 우리 딸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세경이 목걸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당황해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어때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신성그룹 회장 딸이 그런 싸구려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니? 태호 씨, 당신 같은 천한 사람이 내 딸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어. 세경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장모님, 제가 비록 버스 기사지만 지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당신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감히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세경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주변 웨이터들이 놀라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날? 네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재벌가 자제들이 줄을 섰는데 하필이면 버스나 모는 사람을. 세경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핸드백을 집었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태호가 냅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태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세경은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고도 냉정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레스토랑 밖 주차장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차를 몰고 버스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차고지는 고요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버스에 올라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조수석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그가 몇 년간 버스 노선을 운행하며 기록한 교통 체증 지점과 분석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태호가 노트를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신성그룹 본사 회장실. 세경이 출근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세경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신성그룹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취소. 시는 교통체증 유발 우려를 이유로 정격 결정. 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인허가가 취소됐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세경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어제 저녁 늦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쟁사 K-솔루션에 낙찰이 확정됐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K-솔루션이라고? 그 신생업체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세경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시계획과 최 과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개발안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이라는 정밀 분석 자료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세경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신성그룹의 개발 계획이 도시 교통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상세하게 분석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분석 자료는 누가 작성한 거야? 세경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노선과 교통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경의 머릿속에 어제 저녁 레스토랑에서 본 태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금방 떨쳐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버스 기사가 무슨. 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하한가를 향해 가고 있고 은행에서 자산 동결 통보가 왔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세경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정류장마다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신성그룹이 핵심 사업 인허가 취소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경영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호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다만 핸들을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신성그룹의 자산 동결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세경은 휴대전화를 꺼내 태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태호가 받았습니다. 네, 장모님.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태호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비상금을 좀 모아뒀는데 은행에 넣어두면 다 동결될 거야. 당신 차로 좀 옮겨줄 수 있나? 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지수 아버지니까. 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경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려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성그룹 관련 계좌들은 모두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쓰인 글이 보였습니다. 강태호, 그 천한 놈. 내 딸을 버스 기사 마누라로 만들다니.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수를 이혼시키고 제대로 된 사람과 재혼시켜야지. 지수가 수첩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경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버스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이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세경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신성그룹 회장님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장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제가 운전은 잘합니다. 최소한의 일자리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세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은 잠시 세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는 회장님 같은 분과는 가치관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사님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태호는 차고지에서 버스 정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뉴스 봤어? 신성그룹 완전 망했대. 그 오만방자하던 회장 말이야? 진짜 속 시원하다. 맞아. 돈 많다고 사람을 무시하더니 결국 적골 났네.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태호는 렌치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지수는 태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지수가 울먹이며 수첩을 건넸습니다. 태호가 수첩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지수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 당신 어머니가 한 일인데. 태호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가족이잖아. 어머니가 오빠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이번 일이 우리 가족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을 기회가 될 수도 있어.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경은 거리를 걷다가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기사가 승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올라오자 기사가 기다려주며 웃었습니다. 세경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다음날 도시계획과를 찾아갔습니다. 최 과장이 태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태호 씨, 오랜만입니다. 최 과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과장님, K-솔루션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K-솔루션이요? 정하윤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죠. 투자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신성그룹에 특별한 감정이 있나요? 글쎄요, 소문으로는 과거에 신성그룹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세경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성그룹의 파산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무가 너무 큽니다. 자산 매각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경은 사무실을 나와 허름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지하 단칸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줘. 오빠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지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태호가 놀라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망하는 거 오빠가 미리 알고도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태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호는 잠들지 못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K-솔루션의 사업 구조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정하윤의 사진과 경력이 떴습니다. 태호는 정하윤의 약점을 찾기 위해 자료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호는 K-솔루션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태호는 재킷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리셉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하윤 대표님께 이 명함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태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 대표님의 복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호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호 씨죠? 정하윤입니다. 차갑지만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대표님.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윤이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정확히 2시에 K-솔루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태호를 하윤의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집무실은 간결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윤이 책상 앞에 앉아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하윤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신성그룹 회장 사위라면서요? 하윤이 태호의 명함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복수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하윤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제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태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당신 능력을 증명해 보세요. 하윤이 서류 하나를 태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신성그룹에 숨겨진 하청업체 미결제금 문제입니다. 이걸 일주일 안에 해결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어보죠. 알겠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태호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고지로 가서 동료 기사들을 만났습니다. 형님들,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태호가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뭔데? 한 기사가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신성그룹이랑 거래했던 하청업체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내 친구가 거기서 일했는데. 왜? 다른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연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태호가 부탁했습니다. 사흘 동안 태호는 쉬지 않고 하청업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공사장 현장에서, 때로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침내 태호는 신성그룹이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6곳의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태호는 하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세요. 하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윤은 태호가 보낸 자료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각 업체의 미결제 내역과 증거,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이 다시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아르카디아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VIP 룸으로 예약해뒀습니다. 태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르카디아. 장모에게 모욕당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태호는 아르카디아 VIP 룸에 들어섰습니다. 하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하윤이 태호를 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방에서 당신 장모가 당신을 모욕했다는 거 알아요. 하윤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알아봤죠. 당신에 대해서. 하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여기로 부르신 겁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장소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요. 하윤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3년 전 신성그룹이 제 아버지 회사를 부도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죠. 하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신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신성그룹은 무너졌으니까. 하윤이 서류를 태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신성그룹의 남은 자산과 인력으로 새 회사를 만들 겁니다. 당신이 운영하세요. 저요? 태호가 놀라 하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알아요. 진짜 교통 문제가 뭔지 알죠? 대중교통을 혁신할 회사를 만드세요. 제가 자금을 대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데요? 장모님이나 아내의 개입 없이 제 방식대로 경영하겠습니다. 오직 공익만을 위해서요. 태호가 하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요. 계약서를 만들죠. 하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가 하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음 날, 세경은 지하 단칸방에서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태호 오빠가 정하윤이라는 사람이랑 손을 잡았대요. 뭐라고? 세경이 빵을 떨어뜨렸습니다. 새 회사를 만든대요. 교통 솔루션 회사를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위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틀 후, 세경은 태호가 임시 사무실로 쓰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세경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호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세경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어. 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내 회사에서 일하게 해줄 수 없을까? 고문직이라도. 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고문직은 드릴 수 없습니다.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경력도 있고 진정한 성찰 없이는 어떤 직위도 드릴 수 없습니다. 장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셨어요. 태호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후, 태호는 새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호 교통 솔루션, T-솔루션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시스템은 단순한 배송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태호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버스 차고지를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 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형님들, 오늘 제가 한턱 내려고 합니다. 태호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 뭔 좋은 일 있나? 한 기사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사실 제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무슨 회사? 동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교통 솔루션 회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태호가 노트북을 꺼내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한 기사가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형님들이 조금씩이라도 투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모을 수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200만 원 낼게. 나는 300만 원. 동료들이 한 명씩 손을 들었습니다. 태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세경은 빌딩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점심시간. 세경은 빌딩 지하 식당에서 싸구려 김치찌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옆 테이블에 중년 여성이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새로 오셨어요? 여성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요. 세경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일 힘들죠? 처음엔 다 그래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경이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성이 세경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아닐 겁니다. 세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맞다. 신성그룹 회장 아니세요? 여성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남편 회사가 신성그룹이랑 경쟁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왜 사과를 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여성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어요. 세경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도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여성이 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여성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세경은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T-솔루션 사무실. 지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이 기획안 정말 대단해. 지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태호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회사 다닐 때도 이런 아이디어는 본 적 없어. 오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지수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내 어머니 일 때문에 힘들었지? 아니야. 오빠는 잘못 없어. 내가 오빠를 믿지 못한 게 잘못이지.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이 회사 키워보자. 응, 나도 도울게.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한편 하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솔루션의 성장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하윤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시청 계약건 일주일 늦춰요. 네. 왜요?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태호 씨가 압박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어서요. 하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태호는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계약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태호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태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 태호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호는 현장 직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계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호가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직원도 맞장구 쳤습니다. 태호는 직원들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2주 후 T-솔루션은 구도심 긴급 물류 배송 시스템을 론칭했습니다. 첫날부터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배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교통체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T-솔루션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혁신적인 교통 솔루션으로 도시의 물류 체계를 바꾸고 있는 T-솔루션. 강태호 대표의 현장 경험이 만든 기적입니다. 아나운서가 밝게 말했습니다. 세경은 빌딩 휴게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태호의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세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게 내 사위야. 세경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세경은 청소 일을 마치고 T-솔루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 계십니까? 세경이 리셉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내일 오후에 돌아오십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세경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경은 눈물을 닦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경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코엑스 전시장은 도시 교통 박람회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T-솔루션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태호는 무대 뒤에서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대표님, 10분 후에 기조연설 시작입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석에는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옆자리에 하윤이 앉았습니다. 떨리시죠? 하윤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요. 지수가 무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T-솔루션 강태호 대표의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태호를 비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솔루션 대표 강태호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전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 버스 기사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몰았습니다. 같은 노선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죠. 태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버스 운전석 사진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이 도시의 문제를 봤습니다. 매일 같은 곳에서 막히는 교통, 불편한 환승, 비효율적인 물류. 태호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스 기사를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이 도시의 혈관을 봤습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T-솔루션은 그 현장의 경험에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배운 진짜 문제들이죠. 태호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T-솔루션의 성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도시 물류 배송 시간을 40% 단축했습니다. 교통 혼잡도는 30% 줄었고요. 객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거죠. 태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모든 직업은 존엄합니다. 버스 기사든 청소부든 회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느냐는 거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T-솔루션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화려한 본사가 아니라 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 곁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태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이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태호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오빠. 지수가 태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태호가 지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말 멋있었어. 나 울었잖아.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경은 빌딩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야, 이거 봐. 도시 교통 박람회 생중계하네. 동료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화면에 태호의 연설이 재생됐습니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한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내 사위야. 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진짜요? 동료들이 놀라 세경을 쳐다봤습니다. 응,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어. 저 사람한테. 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성공했잖아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동료가 세경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경은 화면 속 태호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틀 후 T-솔루션 사무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T-솔루션이 전국 주요 도시 대중교통 인프라 재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관계자가 서류를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가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업 규모가 5천억 원입니다. T-솔루션의 기술력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관계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호가 관계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버스 차고지를 찾아갔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잠깐만요. 태호가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오, 태호 아니냐?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더라.
한 기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1년 전에 투자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럼 근데 왜?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태호가 가방에서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배당금입니다. 형님들이 투자하신 금액의 10배입니다. 태호가 한 명씩 봉투를 건넸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동료들이 봉투를 열어보며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형님들 믿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야, 고맙다.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야. 한 기사가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겁니다. 태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하윤이 태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하윤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태호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더군요. 신성그룹을 무너뜨렸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대표님, 근데 당신이 T-솔루션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라는 걸요. 하윤이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T-솔루션 경영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말, 태호는 지수와 세경을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버스 차고지 근처 기사식당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버스 기사할 때 자주 오던 곳이야.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 태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태호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태호 씨,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오늘 제 가족들 데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사장이 깨끗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호 씨, 고맙네. 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내가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세경이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과거는 다 지났습니다. 아니야.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받겠습니다. 태호가 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와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지수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지수야. 태호가 달려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병원 간다. 버텨. 태호가 지수를 안아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와 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의사가 차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태호가 다가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매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가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경이 의사에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태호는 매일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T-솔루션 사무실. 직원이 급하게 태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호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핵심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내부 누군가가 빼돌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K-솔루션 투자 그룹 내부 경영진 일부가 우리 기술로 경쟁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태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태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T-솔루션의 기술 유출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회사 주가가 순식간에 30% 하락했습니다. 정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대표님, 죄송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재건 사업 계약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희는 결백합니다. 조사할 시간을 주십시오. 태호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병실. 지수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세경이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호 오빠는요? 지수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쁘대. 곧 올 거야. 세경이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사가 힘든가 봐요. 제가 이래서.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세경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태호 씨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잖니. 이게 다 내가 받는 벌인 것 같아. 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태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지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태호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회사는 괜찮아? 응, 다 잘 되고 있어. 태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오빠 얼굴 보면 알아. 힘들지? 지수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 복잡한 일이 있을 뿐이야. 오빠 나 때문에 회사 포기하지 마. 제발. 지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지. 아니야.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만든 회사인데. 나는 괜찮아.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는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세경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노숙자 쉼터 봉사 모집 공고가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세경이 공고를 뜯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 10시 T-솔루션 사무실. 태호는 동료 버스 기사들을 불렀습니다. 형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한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회사 기술을 빼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경로로 자료를 넘길 겁니다. 태호가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행하면 되겠네? 네, 형님들이 버스 노선을 워낙 잘 아시니까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도와줄게. 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 태호와 기사들은 각자 위치에서 대기했습니다.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수상한 차량 발견했습니다. 지금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한 기사가 보고했습니다. 따라가세요. 저도 갑니다. 태호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시간 후, 외곽 창고 앞, 수상한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남자 2명이 내려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고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들이 노트북으로 파일을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태호가 형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 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태호는 경찰에게 증거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경찰관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4시, 태호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지수 옆 의자에 앉아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당신 아플 때 곁에 없어서.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괜찮아, 오빠.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깼어? 응. 오빠가 손 잡아줘서. 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일 다 해결했어. 이제 당신한테만 집중할 거야. 고생했어, 오빠. 지수가 태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복도. 세경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한테 어머님이 쉬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경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태호가 지수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경은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전 세계 희귀병 전문의들의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대표님, 하버드 의대 김 교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제 아내 병에 대해 여쭤보려고 이메일을 보냈었는데요. 네,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서 가능합니까? 태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유럽에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 곳이 있긴 한데 환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같은 시각, 세경은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옆에 있는 봉사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어요. 해외에서 의료 봉사도 많이 했고요. 봉사자가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세경이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유럽이요. 스위스에 있는 임상연구소에서 일했었어요. 희귀병 치료 전문이었죠. 혹시 자가 면역 질환도 치료하나요? 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거기가 그쪽으로 유명해요. 왜요? 제 딸이 지금 그 병으로 앓고 있어서요. 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선생님께 연락해 드릴까요? 은사님이 거기 계세요. 봉사자가 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경이 봉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세경은 연구소 측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과거 신성 그룹 회장 시절에 유창한 영어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제 딸의 상태는 매우 위급합니다. 한국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경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의료 기록을 보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세경은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 씨, 나야. 네, 장모님. 지수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 스위스에 있는 연구소야. 정말입니까? 태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실렸습니다. 응. 내가 연락해서 긴급 치료 통로를 만들었어. 일주일 안에 출국해야 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곧바로 하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내 치료비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합니다. 3억 원 정도요. 얼마나 급하신데요? 이번 주 안에 필요합니다. 태호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드릴게요.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헌신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부인분 꼭 나으시길 바랍니다. 하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는 회사 이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 이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내 치료 때문입니다. 그동안 장모님께서 회사를 맡아주실 겁니다. 신세경 회장님을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네. 장모님은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경은 태호에게서 연락을 받고 T-솔루션 사무실로 왔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세경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이 아니라 지금의 겸손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태호가 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호 씨. 나를 믿어줘서. 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주일 후, 스위스 취리히 공항. 태호와 지수가 도착했습니다. 세경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는 회사 일이 있잖아요. 지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보다 네가 더 중요하지. 내가 여기까지 와야 마음이 놓여. 세경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구소 병실. 의사가 지수를 진찰했습니다. 치료는 3주 정도 걸립니다. 고난도 치료지만 성공률은 높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매일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태호와 세경은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오빠, 회사는 괜찮아? 지수가 침대에 누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잘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태호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다. 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후,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치료가 성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합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경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호가 세경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태호가 세경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세경이 태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태호는 하윤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아내가 살았습니다. 태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회사로 돌아가실 건가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요? T- 솔루션을 완전히 인수하고 싶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태호가 하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독립하세요. 하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제 투자 그룹을 바꾸려고 합니다. 공익기업만 투자하는 쪽으로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태호는 T- 솔루션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초기부터 도와주신 버스 기사 형님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다음 주, 태호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신성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사시겠다고요? 중개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우리 회사 새 본사로 쓰겠습니다. 태호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바꿀 겁니다. 태호 대중교통 솔루션으로요. 태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곧 새로운 간판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2년 후, 태호 대중교통 솔루션 본사 회의실, 벽면에는 전국 주요 도시의 교통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호가 직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청와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대통령 표창 시상식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태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대중교통 혁신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비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축하해. 방금 들었어. 지수가 태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 같이 이룬 일인데. 태호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 태호 재단 일은 어때? 정말 보람 있어. 교통 약자들을 돕고 희귀병 환자들을 지원하는 게 너무 뜻깊어.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상식 날, 청와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는 정장을 입고 무대 옆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지수, 세경, 하윤, 그리고 버스 기사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태호 대중교통 솔루션 강태호 대표님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패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교통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태호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버스 기사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같은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몰랐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의 성공은 버스 기사로 일했던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태호가 객석의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직업은 존엄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룹니다. 태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객석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세경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태호는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빠 정말 멋있었어. 지수가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호 씨 자랑스럽다. 세경이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장모님이 지수를 살려주셨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주 세경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식사를 나눠드렸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세경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참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친절하니? 할머니가 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요. 세경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신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할머니들이 정말 행복해 하세요. 관장이 세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세경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태호와 지수는 T-솔루션이 새로 개발한 복합환승센터를 찾았습니다. 최첨단 시설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 첫 번째 프로젝트였지? 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여기서 시작했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타고 집에 갈까? 지수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버스 타자. 두 사람은 정류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처럼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태호와 지수가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가 보였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K-솔루션은 이제 사회적 기업 전문 투자사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투자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T-솔루션과 비슷한 공익 기업들이 많이 생겼네요. 하윤이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방향을 잘 잡으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태호 대표님께 배운 거죠. 하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 대중교통 솔루션 창립 3주년 기념일. 태호는 직원들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회사가 처음 개발한 친환경 자율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운전했던 노선을 따라 가볼까 합니다. 태호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경과 지수도 함께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정류장에서 매일 할머니 한 분을 태웠었어. 태호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건강하시대요.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5년 후, 태호와 지수는 회사 건물 전망대에 섰습니다. 아래로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교통체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었어. 지수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든 거지. 태호가 지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시를 바꿀 거야? 당연하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세경은 과거 태호를 모욕했던 아르카디아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레스토랑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실내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저런 곳이 중요하지 않아. 세경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세경은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세경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세경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버스 핸들을 잡던 손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지휘봉을 잡게 된 태호, 그리고 과거의 오만함을 벗어던지고 낮은 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은 세경의 모습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태호의 성공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을 뒤로하고 평범한 버스에 오르며 평온한 미소를 짓는 세경의 마지막 장면은 행복이란 남에게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채워가는 충만함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직업은 존엄하다는 태호의 수상소감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오늘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자 행복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와 지수, 그리고 세경이 찾은 그 따뜻한 행복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